먼저 지수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7,844점 정일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200.86포인트, 2.63% 상승이에요. 숫자만 보면 오늘 꽤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 막상 장중에 느끼는 분위기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 장중 7,999선까지 치솟았다가 결국 8,000 돌파에 실패하고 끌려 내려온 느낌이 있거든요. 잠깐, 코스피 7,844가 얼마나 높은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맥락을 짚어드릴게요. 불과 올해 1월 초만 해도 코스피는 3,000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에 3,000선을 회복하더니 10월에는 4,000선을 넘었고요. 올해 1월 22일에는 장중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2월 25일 6,000선, 5월 6일 장중 7,000선 최초 돌파, 그리고 오늘 7,999서선까지 터치했습니다. 5개월 만에 3,000에서 7,999가까지 약 167% 상승이에요. 이게 얼마나 전례 없는 일인지는 한국 증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연말 상단을 9,500포인트로 제시했고,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2만 포인트까지 제시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한편 코스피 200 선물은 1,816.0포인트로 전일 대비 미너스 2.33% 하락했습니다. 현물은 올랐는데 선물이 하락한 건 오늘 옵션 만기일 관련 포지션 청산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겁니다. 달러원 환율은 1,487.74원으로 전일 대비 미너스 5.27원, 0.35% 하락했습니다. 원화가 소폭 강세를 보인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환율 효과가 중립 정도 됩니다. 코스닥은 오늘 어떻게 됐냐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흐름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특성상 프로그램 매매와 기관 청산이 코스닥 종목에도 상당 부분 쏟아졌고, 그 결과 상승 탄력이 코스피보다 약했습니다. 오늘 투자자 예탁금이 137조 4,27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36조 원을 재돌파했어요. 이 두 가지 숫자는 지금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몰려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좋게 보면 강한 매수세, 나쁘게 보면 과열 신호이기도 하죠. 오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옵션 만기일이에요.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릴게요. 옵션 만기일이란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된 옵션 계약들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날이 되면 계약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주식 매매가 자동으로 발생하고, 그게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줍니다.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또 급등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 연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이번 분기 마지막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규모가 약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3조 원짜리 옵션이 오늘 하루 동안 전부 청산된 거예요. 청산 과정에서 기관은 대량의 포지션을 한꺼번에 처분했고 외국인도 가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매도 압력이 쏟아졌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단을 받쳐줬어요. 오늘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섹터에 프로그램 매매가 집중됐습니다. 이 두 섹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아서 프로그램 매매에 타깃이 되기 쉬운 구조예요. 덕분에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죠. 옵션 만기일이 매년 5월, 8월, 11월에 있는데, 특히 5월 만기일은 계절적 상승 전환점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거기다가 미국 4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0.6%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된 시점과 겹쳐서 글로벌 연계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어요. 까마 스퀴즈라는 개념도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습니다. 옵션 만기일 전후에 특정 행사 가격 근처에서 옵션, 델타 헤징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그 근처로 수렴하는 현상인데요. 오늘 코스피 7,999선에서 멈춘 것도 이런 파생 메커니즘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시장은 3조 원의 옵션 청산, 외국인 2조 매도, 개인 1조 순매수가 동시에 충돌한 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코스피가 2.63% 올랐다는 건 기저의 매수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수급 분석 들어갑니다. 오늘 수급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외국인 오늘 약 2조 원 규모 순매도를 실행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2조 원이면 웬만한 중형 상장사 시가총액 전체를 하루 만에 판 거랑 맞먹는 규모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대규모로 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옵션 만기일에 맞춰 포지션을 청산하는 구조적 매도고요. 다른 하나는 코스피가 7,999까지 치솟으면서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이 너무 올랐다 싶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 급등 부담에 빠져나간 글로벌 투자 자금이 AI 인프라 부문에서는 순유입이 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즉 전통 대형주를 팔고 AI 관련 종목으로 갈아타는 흐름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관 옵션 만기일 특성상 대량의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기관 역시 오늘은 순매도에 가까운 포지션이었어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자동으로 대량 주문이 나가는 구조라 의도적인 매도라기보다 구조적인 청산에 가깝습니다. 개인,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1조 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시장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코스피가 7,840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개인의 힘이 컸다고 봐야 해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137조 4,174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개인 자금입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 열기가 뜨겁다는 거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오늘 외국인이 2조 팔았지만 최근 수개월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왔다는 점이에요. 특히 AI 반도체 섹터는 글로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의 매도만 보고 외국인이 한국을 떠났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집중된 섹터는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이 두 섹터는 시가총액 비중이 커서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파생시장과의 연계도 깊어요. 오늘 변동성이 가장 크게 확대된 곳이 바로 여기였고 만기청산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가장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사상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6.79배, 삼성전자가 6.77배예요. SK하이닉스가 0.02포인트 앞섰습니다. 숫자 차이는 작지만 이게 함의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PER이 높다는 건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이익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즉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삼성전자보다 더 비싸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국내 1등 기업 프리미엄이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PER이 SK하이닉스보다 항상 높았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사이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 PER은 8.08배, SK하이닉스는 5.28배였어요. 격차가 2.80포인트였는데 그게 0.02포인트 역전으로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가 상승률의 차이입니다. 최근 1개월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주가가 78.68%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35.44%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실적은요? 실적 개선폭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컸어요. EPS 컨센서스 상향폭이 삼성전자는 102.15%, SK하이닉스는 78.76%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더 크게 올랐는데 주가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장은 지금 HBM 슈퍼사이클을 SK하이닉스가 리드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AI 서버용 메모리 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품인데 현재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HBM 수요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HBM 경쟁력, 회복 여부와 노조 갈등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어요. 오늘 장 현황 보면 삼성전자는 268,500원으로 마감하며 오늘 하루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옵션 청산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인 거예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감과 실적 상향이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SK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시티은행도 46만 원으로 목표가를 높였어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약세를 보였지만 5월 13일 기준으로 1,976,000원에 거래됐고 전날인 5월 7일에는 165만 4천 원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SK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00만 원에서 무려 300만 원으로 올렸고 시티은행은 310만 원을 제시했어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 SK스퀘어 이 4개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월 초 38.43%에서 현재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코스피 절반이 사실상 반도체 두 회사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르면 5월 22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4월 21일 군구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이 두 곳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라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관련 ETF로 최소 1조 7천억 원에서 최대 5조 3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어요. 다음은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입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새벽에 세종시에서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 김영로 부사장과 초기업 노조 위원장 최승호 사이에 임금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됐습니다. 만약 이 파업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DS 반도체 부문 인력의 64%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사실상 공장 가동 중단 수준입니다. 업계에서는 파업 하루에 웨이퍼 22,000장이 폐기되고 1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하루에 1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공급망 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을 멈추면 그 여파가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제품 생산 일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물론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투자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과거에도 파업 위협이 있었지만 실제 장기 파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노조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파업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SK 하이닉스 대비 밸류에이션 역전이 이미 일어났는데 파업까지 현실화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반도체에 관해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에너지 섹터에서도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3조 7,842억 원. 이게 무려 11분기 연속 흑자예요. 한때 천문학적 적자로 유명했던 한전이 이제 분기마다 4조 가까이 버는 회사로 바뀐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3.8조 흑자에도 웃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전 LNG 가격 지표인 제이카이엄이 MMBTU당 10.73달러였는데 현재는 약 17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전쟁 전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5월 LNG 도매 요금은 1월보다 10%더 비쌉니다. 이른바 충고동저 현상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재현된 거예요. LNG 현물 계약은 2개월, 장기 계약은 5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LNG 가격 급등의 충격이 본격 반영되는 건 23분기가 될 거예요. 일부 증권사는 4분기에 한전이 수천억 원대 적자 전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리 시장도 오늘 주목받았어요. 미국의 전기동 관세 부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구리 가격이 전고점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ETF들이 강한 수익을 냈는데요. 한투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은 최근 1주 동안 22.76% 올랐고 타이걸 구리 실물 ETF도 12.27% 상승했습니다. LS증권은 구리 가격이 전고점 재돌파를 시도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어요. 구리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모든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라는 점에서 중장기 수요 강세가 예상되는 원자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글로벌 매크로 환경 점검해 볼게요. 미국 시장을 보면 US 500, S&P 500이 7,402.90포인트, 전일 대비 0.15% 소폭 상승했고 US 택백 나스닥 100은 29,227점 최종 포인트로 0.56%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덕분에 한국 시장도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유럽 덱스는 24,114.77포인트로 0.79% 올랐고 일본 니케이도 63,330포인트로 0.94%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날이었어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 선물이 4,714.51달러로 0.59% 올랐습니다. 금값이 4,700달러를 돌파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이에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불안이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WTI 원유는 100.89달러로 전일 대비 미너스 1.26% 하락했고 브렌트유도 106.44달러로 미너스 1.23%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이 100달러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한전의 LNG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98.317로 소폭 강세였어요. 달러 강세는 신흥국 통화에 부담을 주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늘 2,487.70원으로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 한국 증시 매력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한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친주식 정책도 있습니다. 찬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밸류업 정책 등 굵직한 정책들이 시장에 긍정적 모멘텀을 제공했고 그 결과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미국의 4월 PPI가 0.6% 상승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된 점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고 그게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오늘 내용 전부 들으셨죠? 이제 제가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결론 3가지입니다. 첫째, 코스피 8,000은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장중 7,999까지 갔어요. 옵션 만기일이라는 구조적 변동성이 있었고 외국인 2조 매도라는 강한 여풍이 있었는데도 코스피는 7,840에서 마감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저의 매수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방증이에요. 모건 스탠리가 9,500, 강세 시나리오로 이만을 제시했고 국내 증권사들도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열 경계도 해야 해요. 신용융자 잔액 36조 돌파, 투자자 예탁금 역대 최고 137조, 이건 과열 신호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가 쌓인 시장은 조정 때 낙폭이 더 크거든요. 둘째, 반도체 투자는 계속 유효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은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에서 삼성전자를 초월했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선도지위, AI 서버 수요 직접 수혜, 1개월 78%라는 압도적 주가 상승률. 시장은 이미 HBM의 왕, 프리미엄을 하이닉스에 부여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실적 개선 폭이 크고
5월 22일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수급이 더 강해질 수 있지만 파업 리스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파업 진행 상황을 반드시 모니터링하세요. 셋째, 에너지 원자재 섹터의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주목하세요. 탄전의 LNG 비용 급등 문제는 하반기 적자 전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예요. 반면 구리는 AI 전기차 수요와 관세 이슈가 맞물리며 단기 강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천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지만 그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잠깐 멈춘 것이다. 내일 또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 시장 흐름, 삼성전자 파업 협상 결과 외국인 수급 방향을 내일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종목이나 섹터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